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가 앞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차트 분석, 온리 차트로만 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좀 이슈 관련된 부분 얘기해드리면서 차트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차트를 보시면, 차트편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먼저 할게요. 셀트리온이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는데, 모건스턴이 쪽, JP 모건 쪽에서 비중 축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장 막판 정도에 한 3시가 넘어서 나오면서 상당히 좀 투매적인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출현이 되면서 제대로 좀 움직여야 될 수 있는 구간에서 음봉으로 좀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로 마감이 됐고요. 역시 기관도 동반 매도가 나왔고,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게요. 봉차트를 보시면 제가 뭐 1번부터 한 7, 8번까지 본다라고 하는 게 있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1번 봉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나 1봉 차트.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세선. 그래서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리고 지지와 저항, 뭐 박스권인지 지지선언인지 저항선언인지, 그리고 갭, 반전형인지 지수형인지, 그리고 6번이 거래량, 그리고 7번이 보조지표. 이건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근데 보조지표는 뭐 보긴 보겠지만, 이평선이 아니라 차트 흐름이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결국 다후행적인 지표들입니다.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고, 거래량이나 차트 정도만 이제 오늘 흐름과 오늘 이제 매매했었던 그런 투자자들에 대한 가감 없는 그런 지표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래량을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뭐 이렇게, 그리고 8번은 갭 분석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타이밍을 잡기에는 뭐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뭐 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이 나와야 매수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를 보는 것보다 2개, 3개, 4개, 뭐 5개, 6개, 7개, 뭐 이렇게 많이 매수 포지션을 보이는 경우가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기술적인 흐름으로 셀트리온을 보아하니, 일단 봉차트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전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5일선, 11선, 60일선, 21선을 모두 하향 돌파했죠, 이 봉차트가. 그래서 어제만 보고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로 봤을 때는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으로 좀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추세선 흐름 보시면 추세가 완전히 뭐 꺾인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에서 그어보고 저점에서 자 보시면 이걸 좀 길게 보겠습니다.
어차피 추세선 자체가 긴 부분이니까. 그래서 고점에서 그리고 저점에서 그거 보면 추이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쐐기형 흐름으로 좀 만들어지는 상태라는 부분에서 완전하게 뭐 하락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추세선 자체는 완전하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양호하게 좀 상승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매수 쪽에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보는 추이 자체는 길게 보는 추이 자체를 보시면 29만원에서 33만원에서 왔다갔다 했던 그런 흐름을 보여서 결국에는 29만원 정도가 유지가 되면 다시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뭐 하락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그래서 뭐 박스권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그 오늘 JP모건 쪽에서 비중 축소 보고서가 나왔는데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목표가가 19만원을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경쟁은 치열하다. 그러니 수익성이 악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지금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 추이 자체는 완전히 꺾인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노무라 증권에서 2018년 1월에 한번 또 매도해야 된다라고 비중 축소 의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이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2달 연속 양호한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이 나왔었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번에도 뭐 시장 자체가 완전히 끝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셀트리온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다.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들이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추이적인 흐름은 좀 박스권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크게 급락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을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나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롯데케미칼은 PBR 자체,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했을 때 지금 매각을 해도 청산가치 대비 가격이 원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고평가 논란에 쌓여 있는 종목들이 많이 고점에서 조정을 받다 보니 이제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제 매수 쪽으로 전향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가치 종목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이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나름 좋은 흐름들을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봉차트 자체는 이틀 전에 급등이 나와서, 월요일날 급등이 나와서 5일선과 15일선, 25선을 모두 돌파를 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 오늘도 역시나 뭐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1.5에서 시작을 해서 6.7%까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그대로 좀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네, 그리고 박스권으로 뭐 지지와 저항을 본다라고 하면 이 앞선 지지 이제 저항선은 돌파를 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저항선을 22만 9천원까지 이제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갭이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시점에서는 21만 5천원까지도 상승, 갭을 메우면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셀트리온을 얘기를 해드렸지만, 셀트리온 박스권 흐름으로 봤을 때 뭐 고점이 33만 9,500원이기 때문에 이 못해도 박스권 상단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봤을 때, 롯데케미칼도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인 22만 9,5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만원까지. 그리고 월봉상 보셔도 이게 이제 추이 자체가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흐름이 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지속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원형 천정형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책을 찾아보시면 원형 천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글게 조정이 나오면서 예전에 그 원형 천정형의 저항선으로 자격수했던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수반이 됐고 뭐 증가가 됐다. 그래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월요일날 매수를 했었던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장대 양봉을 만들기도 했고, 뭐 21선, 11선, 5일선을 이동평균선을 일봉으로 다 돌파를 했고, 추세선이 지금 만들어진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월봉상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지와 저항도 월요일날 어느 정도 나오면서 돌파를 하지 않았지만 앞선 고점은 돌파를 했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역시 거래량까지 실렸고, 그리고 보조지표도 아마 좋은 흐름으로 보조지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갭 분석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 앞선 갭을 메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 조만간에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어서, 그 갭을 오늘 정도 조금씩 메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RFHRC도 자 볼게요. 봉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대 양봉은 이제 4% 정도, 5%에서 4% 정도로 양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일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구간, 그러니까 37,500원에서 4만원 구간, 이 구간에서 이미 이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좀 저점 부근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5일선 안착, 그리고 나서 상승세, 상승세 조정, 상승세, 뭐 이런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가 뭐 이런 이제 지지를 양호하게 이제 만들었었던
그러니까 하락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저점을 하회하지는 않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이제 추세가 4만원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고, 그리고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 4만원, 4만원 1,000원까지도 돌파가 됐으니 이제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 모습이고, 이 예전의 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왔다. 그래서 역시나 동사 굳이 반전형 지수경을 따지자 보면 이것도 원형 천정형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길게 봤을 때는 원형 천정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죠. 참고로 동사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배경은 삼성전자가 5G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를 8조 정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동사는 예전에 하웨이 쪽에 대한 장비를 공급을 하다가 하웨이가 좀 막혔죠. 여러 부분으로 막혔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동사 입장으로서는 봤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판로가 커지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추이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 보셔도 이제 앞선 고점들 45,000원 부근의 고점들을 다 갱신을 하면 추가적인 이제 52주 신고가나 연중 신고가가 48,600원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2분기 실적까지 별로 안 좋지만 삼성전자의 수주로 인한 미리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실적의 기대감을 땡겨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높아질 거다 라고 해서 미리 실적을 땡겨서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앞선 고점 48,600원 돌파를 하면 5만원선 이상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좀 길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갇혀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35,000원에서 한 4만원 5천원까지 갇혀서 움직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략 이번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갇혀진 가격대만큼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만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한 5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지지와 저항, 박스권에 대한 부분 이론으로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가총액이 좀 되는 종목들이라 1조 이상 종목들이라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외국인 기관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보는 버릇을 들여야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 경매 같은 걸 해도 경매를 한 번 해본 사람보다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자꾸 해본 사람들이 늘은 거잖아요. 뭐든지 해봐야 좀 늘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차트라는 것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봐야 일단 눈에 좀 익어야 그런 부분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온리 눈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절묘한 다른 부분들이 좀 양념처럼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눈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라 뭐 실적보다는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주의 깊게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이 흐름 상승 탄력이 좀 저해되면 결국에는 못해도 처음에 양봉 나왔었던 38,000원을 4만원대 양봉 못해도를 하회하지 않는 시점이면 뭐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롯데케미칼도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었던, 그리고 앞선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189,000원, 190만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 처음 시점에서 시작을 했었던 183,000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엔 내일 혹시라도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일 장 초반부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 갭 떠서 시장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다음에 갭을 메우거나 아니면 갭을 띄워서 갭으로 시작을 해서 강세가 이어지면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겠죠. 여하튼 떠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떠서 시작을 해서 음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29만원이 깨지면 이제 박스권 하단 부근 때까지는 조금 27만 5천원까지 또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네, 2018년 1월에 일본 업체인 일본 증권회사인 노무라 증권이 이미 매도 의견을 냈고 비중 축소 의견을 냈고 다음달 그 다음달까지 되레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전체를 보면 우려는 할 수는 있지만 아직 뭐 완전하게 매도다 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